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일요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선 판도를 뒤흔들어 놓은 최재형이란 사람, 아직 지금 전 국민이 최재형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칭 재미교포 목사라고 하죠. 그런데 어디를 봐도 목자라는 구석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최재형의 정체를 두고 이런저런 궁금증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서서히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안 전문가들은 최재형에 대해서 북한의 문화공작원, 그러니까 간첩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최재형은 이미 5년 전에 탈북민들이 출연해서 북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A 프로그램이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라고 하는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프로그램에 가발을 쓰고 나타나서 북한을 정상국가처럼 묘사했습니다. 또 북한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다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식으로 말해온 사람이 최재형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대폭 약화시켜버렸죠. 그리고 경찰로 이관시켜버리다 보니 최재형을 집어넣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북한 방문 이력이나 국내 행적 등을 보면 간첩이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최재형은 동향인 김건희 여사의 선친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했죠. 그래서 미끼로 선물을 주고 그걸 몰카로 찍어서 총선 직전 터뜨려서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온갖 공작을 일삼고 있는데 행동은 대담할 뿐 아니라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옥새 공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잡한 시나리오로 보통 사람 같으면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재형은 어떻게든 간에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최재형은 당초 8월 12일을 그 공작 영상을 공개하는 D-Day로 잡고 있었다고 하니 만약에 사전에 폭로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라가 덜썩덜썩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일단 옥새 공작 영상을 터뜨리기만 했으면 좌파 나팔수들이 알아서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되죠. 공안 전문가들은 우선 최재형의 목사라는 신분부터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재형은 자칭 재미 목사라고 하죠. 그런데 최재형과 옥새 공작을 벌이면서 한 달 반 동안 동거했던 박모 씨, 박 씨의 말을 들어보면 최재형은 전혀 목사답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코올 리게 술버릇도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신분은 북한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또 국내에서도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거점으로 하는 북한 공작원들은 주로 목사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선교 명목으로 북한을 드나들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재형은 북한을 5차례 이상 드나든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서 사진을 찍습니다. 굳이 공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북한에 뒷배가 없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겠죠. 그런 점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안 전문가들은 북한 방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주사파 핵심들과 짧은 시간에 주사파 핵심들 여러 단체를 짧은 시간에 최재형이 네트워크화 했는데 이것은 북한에서 신분을 보증하는 상당한 실력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도 간첩 역할을 하다가 전향한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는 스카이데일리 기자에게 자신이 보기에는 최재형은 간첩이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민 대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연이라고 하죠. 범민연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지낸 주체사상파의 핵심 중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광우병 사태도 물밑에서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향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활동 중인 주사파와 북한 간첩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 대표는 2018년 4.27 시대 연구원을 시작으로 불과 5, 6년 만에 남한 주사파의 핵심 조직 4곳을 최재형이 모두 접촉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성과를 보인 것을 보면 누군가가 북쪽에서 최재형의 신분을 보장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민 대표에 따르면 최재형은 2012년부터 18년까지 총 5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대남 공작 부서의 최고위급인 맹경일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나란히 사진도 찍었습니다. 최재형에 대한 북한의 일종의 보증서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이 단기간에 남한 주사파 핵심 조직 4곳과 접촉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는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의 신분 보장이 주요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민 대표가 말한 남한 주사파의 핵심 조직 네 곳은 민족통신, 통일뉴스, 4.27 시대연구원, 통일TV 등 네 군데입니다. 민경우 본인이 직접 활동했던 무대이니까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족통신을 설립한 재미교포 노길남은 북한에서 사회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또 김일성상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최재형은 이곳에서 그러니까 민족통신에서 노길남과 함께 편집위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 정도 편집위원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북한 노동당의 오더가 있지 않고는 힘든 일이라는 게 민경우 대표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통일뉴스는 1989년 한국 외대 학생이던 임수경을 전대협 대표로 북한으로 미립북시킨 이적단체 조국통일그룹이 만든 매체입니다. 그리고 4.27 시대연구원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밝힌 이른바 판문점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노련하고 숙련된 주사파 활동가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에는 1심의 간첩사건, 그러니까 국가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기려다 적발된 간첩사건입니다. 1심의 간첩사건의 잔당이 이 조직에 들어가 있는데 최재형은 이들과 접촉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통일TV는 KT와 계약한 유선 방송업체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방송물을 여과 없이 방송하다가 2023년 1월 18일 송출이 중단된 곳입니다. 최재형은 통일TV 부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통진당 세력의 한 갈래인 울산라인의 김창현도 통일TV에서 활동했습니다. 최재형이 울산 세력과도 연관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창현은 주사파의 울산연합의 리더입니다. 1998년 지방선거에서는 울산 동구청장에 출마해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곧바로 국보법,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김창현의 부인이 당시에 출마해서 구청장직을 이어갔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최재형은 북한에 가서 대남 공작부문의 최고위급 간부를 만났고 또 북한을 5번이나 들락거렸고 남한에서의 행적이 북한과 관련된 미전향 주사파 구성원 등을 만나서 종횡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우 대표는 최재형에 대해서 남한 내 종북 세력의 거물급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민 대표는 11년 동안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최재형 같은 해외 친북 인사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왔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호석, 정기열, 노길남, 황선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행적이나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최재형을 포함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단순하게 친북 인사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메신저, 간첩, 대남 공작원 이런 식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1980년대 연세대 주사파의 핵심으로 우상호와 임종석 등을 지도했던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출신인 이동호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재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최정상급 공작원으로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대북 공안 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도 최재형의 과거 행적을 보면 북한의 문화공작원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최재형과 함께 윤 대통령 옥새 공작을 공모하면서 한 달 반 동안 동거했던 박모 씨는 최재형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 말을 돌려버리고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가 하면 동성애자에 대한 주례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중간중간 이 사람이 과연 목사가 맞나 이런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저렇게 신분이 불투명하고 의심되는 최재형을 대통령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불러서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감사 않았습니다. 만약 최재형이 간첩이라면 민주당 내에도 최재형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스카이데일리에는 진선미 의원이 최재형과 술잔을 마주치는 사진도 보도됐습니다. 이쯤 되면 국정원도 웬만큼 최재형에 대한 파일을 확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으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지금 경찰에 넘어가 있죠. 경찰은 최재형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 이런 자질불이한 사건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간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